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에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스크는 벗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수시 설명을 더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8월 말일에 대교협에서 또 전국의 100여 대학의 입시 변경, 수시 면접이나 논술 날짜 변경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다들 너무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 정말 혼돈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까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제 마지막 정리, 수시 정리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바꾸고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왜 좀 더 잘하게 되고 뭐 그렇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발표 나온 게 어떤 건지 먼저 핵심적인 거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8월 31일 날 대교협에서 이제 긴급 공지가 나왔죠. 전형 일정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100 몇십 개 대학인데 이걸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 위주로 추려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자, 논술 보는 경희대학교가 원래는 12월 5일부터 6일, 그러니까 이틀간 보려고 했으나 지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을 분산해 가지고 더 찢은 겁니다. 흩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5일부터 6일이 아니라 7일까지입니다. 7일. 그러니까 3일 동안 논술을 치르는데 어떻게 했느냐? 의학계열, 경희대 의예과, 한의예과 유명하죠? 치의예과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7일로 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문 자연은 5일하고 6일날 논술고사를 치르고 요과는 7일 월요일로 12월 7일 월요일이면 수능 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논술을 봄으로 인해서 제가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세대학교 문과 논술일이랑 겹칩니다. 의예과나 치의예과는 상관이 없지만 한의예과를 문과 애들도 쓰기 때문에 이게 겹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면접 날짜는 원래는 인문, 자연 모두 다 11월 21일 하루로 보려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21일 날 보고 자연계는 하루 더 11월 22일 날로 이틀간에 나눠서 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정책이죠.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논술 전형 보는 대학도 대개 원래는 하루였지 않습니까? 다 하루였는데 다들 이렇게 이틀 이상으로 분산하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변경 사항은. 네. 연세대학교도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원래는 11월 14일 하루였죠. 수능 전이고 수능 전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날짜를 이렇게 무려 3일로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면접 비중이 연세대학교도 완전히 축소된 거죠. 패스 오어 논 패스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만 이렇게 3일 동안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형, 학종 국제형도 날짜가 요거 하루였지만 지금은 9일부터 3일간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래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하고 달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면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을 웬만하면 보려고 버텼으나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드디어 연세대학교도 코로나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논술 날짜가 아주 핵심입니다. 예, 이게 아주 큰 초미의 관심사죠. 10월 10일 날 10날 논술을 보기로 했으나 무려 거의 2달 뒤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고심을 했습니다. 이제 논술대학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발표했었던 논술 일정을 다 피해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로 이렇게 바꿨으나 아까 보셨듯이 경희대 한의학과가 월요일 날 같은 날로 겹치게 된 겁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까지 다 피해가지고 날짜를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도 하루였지만 이틀, 토일 이렇게 다 분산이 된 겁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항공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번 긴급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다른 수가 없죠. 수시 포트폴리오, 대학 일정하고 이런 거 쓰는 난에 보다 더 꼼꼼하게 쓰시고 이미 쓰셨던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변화된 거. 다 지금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네. 로라2님, 연대학종 국제형 해외고만 동영상 업로드로 바뀐 건가요? 네. 그거는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연세대학교. 네. 국제형 그러니까 면접 국제형이나 일반고나 다 잠시만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중간에 물어보니까 제가 자료가 있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좋으네요. 네. 일단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이제 동영상 업로드고, 국제형은 네. 국제형 중에 해외고만 동영상 업로드가 맞고요. 국내고는 현장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업로드란 용어는 뭐냐면 동영상 업로드란 얘기는 집에서 내가 내 집에서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장 녹화는 현장에 가서 제시문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업로드를 하니까 해외고는 그 중요도가 면접의 중요도가 낮지만 국내고는 여전히 면접의 변별력하고 이런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로라2님은 요거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네. 됐죠? 네. 그렇게 됐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보여드렸죠. 수시 SOS라고 해서 Save Our Student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수시에서 학생들을 구하자. 예, 이거 저는 여기서 패러디를 한 겁니다. 패러디라서 뭐 저작권 이런 거 문제 없고요. 이게 수시가 잘못하면 악까지는 아니지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이들 재밌어 하셨는데 실제로 수시 지원 원칙 탑3가 있습니다. 탑3.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랭킹 매기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뭐 한국은 이제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랭킹을 매기는데 예, 이거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거 세 가지입니다. 예, 수시 지원 전략에는 수시 비지원도 있다. 그렇다고 이제 수시를 안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쓰긴 쓰되 너무 많이 수시에 그 공수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시 지원을 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 합격의 키는 수능 최저 기준 달성이다.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나 일부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센 대학들 있잖아요. 높은 대학들. 그런 대학은 사실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합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최저만 달성을 하면 사실 논술 전형에 떨어진다 그래도 그 정도 최저로는 웬만한 대학에 가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완전 특기자형, 수능을 안 해도 될 만큼 스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수시 합격이 거의 확실시되는 친구, 아주 극히 일부만 빼고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소서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시간을 들이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그래서 자소서 쓰는데 무려 한 달 이상, 뭐 거의 2달을 붙들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아침에 쓰고 점심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고 이런 짓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가서 그런 말씀을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수시지원 대원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학생의 지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 들어서 본 7월까지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 친구는 이과생입니다. 제가 이과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수학을 가형을 했고요. 여기 빨간색 레드박스가 100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분위를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과생입니다. 국어가 100, 90, 100, 99 뭐 이렇게 100분위가 나오고 수학도 5월은 100이었고 6월에 95로 정말 2등급, 아깝게 2등급인 거죠. 네, 거의 1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뭐 7월도 1이 나왔고요. 영어 뭐 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탐구는 물원, 화투했다가 물원, 화원 한번 원으로 둘 다 바꿔본 거예요. 그때 일일이 떴어요. 그리고 물원, 화투로 이렇게 봤습니다. 네, 굉장한 성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아마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뭐 보시는 분들 다 100% 얘는 의대 가겠구나 하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소신이 뚜렷한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의대는 해당이 없고, 근데 사실 이 정도 성적이면 거의 서울대급이죠. 예, 투도 뭐 할 수가 있고, 예, 서울대급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내신은 이 정도가 됩니다. 내신은 1.7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비강남입니다. 강남이 아니에요. 경기도 일산입니다. 일산인데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매우 되게 괜찮은 녀석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마음이 되게 들었는데, 자, 얘가 수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은 핵심은 수시 준비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정시까지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이 친구는 이제 재료공학 덕후입니다. 소재, 신소재 다 같은 과죠. 유사한 과입니다. 자, 요게 어머님들 잘 보세요. 이게 포트폴리오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네. 이렇게 일정을 많이 자세히 써 두셔야 됩니다. 수시는 여러 대학을 쓰기 때문에 많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얘 재료공학을 희망하고, 자, 보십시오. 근데 일반 전형인데 지금 얘 고민이 이거예요. 이 자소서 4번이 서울대학교는 독서 책 3권인데 책 3권 읽은 게 뚜렷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3권을 안 읽진 않았죠. 근데 여기에 쓸 게 부담된다. 그래서 지금 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대 서연고 위주로 쓴 거죠. 고려대학교는 학업우수형은 신소재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영상물 업로드로 바뀌었고, 자,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능 본 다음이죠. 다음 주입니다. 수능 보고 한 일주일 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능을 우리가 앞에서 본 만큼 잘 보면 고려대 신소재를 안 가면 됩니다. 면접을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절대 합격이 아니니까 이 고려대로부터 납치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고려대한테 납치라는 말을 쓰다니. 예.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최저는 이렇게 씁니다. 좀 보이시죠? 화면. 네. 고려대 계열우수를 쓸 수도 있는데 지웠습니다. 왜냐? 계열우수는 면접이 11월 22일입니다. 그럼 수능 전이잖아요. 근데 얘 성적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과에서 이 정도인데 의대를 가도 의대를 넘볼 수 있는 성적인데 물론 적성과 안 맞아서 안 쓰는 학생이지만 대한민국 그 과학기술 발전에 이제 자신을 바치려는 매우 이제 건전한 학생인데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연대 논술은 자 보세요. 논술 날짜 10월 10일인데 제가 지웠죠. 바뀌었잖아요. 12월 8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연세대학교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는 가고 싶다 그래서 면접이 이때지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가 논술입니다. 세 개가. 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서울대를 쓴다 치고 서울대 하나, 고려대 둘, 고려대 3번 지우고 연세대 그러면 이제 면접평까지 연세대를 논술도 쓰고 면접도 이제 2회 지원하면 총 위부터 아래까지 4회 지원한 겁니다. 그럼 2번이 남아요. 6회 중에. 자, 한양 이 순서입니다. 이과는 한양대가 탑이죠. 서성한이 아니죠. 이과는 한양, 성균, 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논술은 언제입니까? 12월 5일. 성대 논술 12월 6일. 서강 논술 12월 5일.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그냥 2개만 내키는 걸 쓰면 됩니다. 서강대 어차피 겹치니까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겹칠 것도 없고 이제 성대는 논술을 공학계열과 반도체 시스템 둘 중에 할 겁니다. 근데 아마 반시를 할 것 같아요. 반시 특성화학과고 네. 이렇게 쓰면은 6개를 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대 자소서를 포기하면 얘는 정말 수시 준비가 아주 단촐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소화하면서 정시 준비에 매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사실 재학생 중에 드뭅니다. 어떻게든 수시로 해보려고 그러고 자소서 잘 쓰면 붙겠지 그러면서 수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학생이라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재수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수시의 쓴맛을 봤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압니다. 그래서 믿을 건 난 정시다, 수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재수생들이 성적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제가 말씀드린 수시 준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하는 모범 사례가 이과 쪽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러면 그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이 표는 뭐 여러 번 보셨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지원 6회의 아랫자락, 끝자락에 깐다. 그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의고사 성적이 짱짱한 애들은 어떨까요? 이게 올라가면서 위에 이 대학도 같이 올라가겠죠. 6개가 같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애들은 사실 수시 쓸 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령 어떤 등급 정도가 어떤 대학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을 제가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문과입니다. 문과, 한지, 사문 이렇게 했어요. 자, 등급을 보면 가장 이제 핫한 고려대 학종 학업부 수형의 등급합을 하고 비교해 볼까요? 4합 7입니다. 작년엔 4합 6이었죠. 내려준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서 작년 4합 6이 올해 4합 7과 같은 겁니다. 인원은 비슷해요. 그래서 대학은 요강을 만들 때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작품성, 영화랑 똑같습니다. 작품성만 좋다고 됩니까? 흥행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지원해야 되죠. 그래서 요강을 만들 때 그런 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작년엔 4합 6이었는데 올해 4합 7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4합 7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거 2로 보죠? 그럼 몇이죠? 원래는 엄밀하게는 안 됩니다. 이 3이면 2.5잖아요. 고려대학교는 잘한 거 한 개를 보지 않습니다.
평균을 보기 때문에 4 합치를 충족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써도 됩니다. 왜냐? 지금 국어가 2지만 백분위가 94예요. 원점수 진짜 1, 2점 차이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려대 학업 우수형도 됩니다. 네. 능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수능 최저가 뭐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3합 6, 그러니까 2등급 3개였는데 올해 3등급 3개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이화여대의 미래인재나 논술전형 다 3합 6이니까 모두 충족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최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서성한 위로만 수시를 써도 되는 그런 경우겠죠. 네. 그리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는 이 친구도 문과인데 지금 등급이 2, 3, 1입니다. 그리고 3, 2. 뭐 대체적으로 우수 하나, 등급합이 여기도 보면 그래도 얘도 국영수가 몇이죠? 예, 3합 6을 맞췄죠. 맞추고 또 얘는 약간 앞쪽의 학생처럼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얘도 국어가 94%로 2등급이니까 이것도 1점 차이죠. 수학은 85입니다. 이건 한 문제 차이입니다. 3문제 차이로 3. 그러니까 얘가 받은 2등급과 이 3등급은 아까운, 그러니까 문을 연 거죠. 2등급을 연 거고 3등급을 연 거니까 이거는 얘가 성적이 한 문제 차이만 잘하면 이것도 1등급이 되고 이것도 2등급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시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이 성적을 봤을 때 어떻게 라인을 정해야 됩니까? 얘는 중경외시 밑으로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보다 조금 이런 식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떻게 수시 지원의 라인을 정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과도 안 보면 섭섭하니까 이과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과인데, 네. 좋죠? 네. 얘는 치대 쪽을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치대.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등급이 2지만 다 보면 정말 한 문제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한 지방 그 의대의 수능 최저가 3합 4입니다. 3합 4.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못 맞추지만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친구죠. 네. 그래서 의대와 치대를 적절히 나눠서 쓰는 이과 최상위권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금 핫한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뭐냐면, 제목을 제가 달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의 그 정시 입결입니다. 정시 70% 입결이라 어머님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자 이렇게 치십니다. 70% 컷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알고 싶은 전국의 모든 대학의 정시 70% 컷을 과별로 다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대학 대교협의 어디가 홈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냥 어디 가도 안 가도 돼요. 어디가를 안 가시고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어디든 그 원하시는 대학 이름 치시고 과 이름 치시고 70%컷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이게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입니다. 지금 저기는 식센이라고 그러죠. 식물생산과학부. 이과에서 높은 과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죠. 국어 97%, 수학 92%니까 2등급입니다. 원점수가 아니에요. 원점수가 아니라 100분입니다. 탐구 두 개 합이 91%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국어가 1인 1이지만 거의 2에 가깝고 수학은 2등급입니다. 탐구도 2등급이에요. 이 서울대 합격자 70% 컷입니다. 물론 여기 좀 센 과 볼까요? 어디가 있나요? 문과 말고 이과 쪽은 좀 약한 과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제가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아래쪽 여기 볼까요? 여기도
자, 소비자 아동, 식품 영양, 의료학과, 의예과가 여기 있네요. 의예과야 뭐 198이고 서울대 의예과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전국적으로 수석들이 쓰니까. 그리고 여기 쪽 보시면 식품 영양, 의료학과 아마 그 김태희가 나온 과가 아닌가요? 의료학과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좀 모르겠네요.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데는 보시면 97%, 96%, 95%, 1등은 거의 끝이고 여기 식영은 97, 92, 100분입니다. 탐구 88이니까 이것도 1등급, 2등급, 이거 2등급이잖아요. 2등급 끝이네요. 네, 이게 70% 컷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등에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의 10명 중에 7등의 성적인 겁니다. 네, 제가 뒤에서 이거는 정시고요. 왜 정시를 알아야 됩니까? 정시를 알아야 내가 수시를 쓸 거 아니에요. 정시가 기준이니까. 뒤가 기준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데는 인터넷 검색창에 그 대학과 70%컷 하면 70% 컷만 쳐도 다 나옵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데이터가 차고 넘치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수능 강조하는 얘기 이거로 드리는데 이건 저희 대성학원에서 제가 같이 만든 자료입니다. 저는 이런 모양이 제일 선호합니다.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이렇게 몇 개 영역 합 몇으로 나온 게 제일 구별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제일 시인성이 있고 보기가 DP가 한마디로 좋아요. 자, 한의에 경희대 한의에 문과가 쓰죠. 네, 3합4입니다. 높죠. 이화여대는 스크랜튼 님이 만드셨잖아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만든 이 뭐 다른 데로 치면은 자유전공학부라고 보셔도 되고 뭐 여러 학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학과가 있죠. 자, 여기가 3합5 논술입니다. 이거 논술을 쓸 때 뭐 학생부가 나쁘고 외고에서도 뭐 내신이 너무 나쁘면 논술도 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알려드릴게요. 자, 3합 6인 곳 쭉 있습니다. 자, 서강대, 자, 이화여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3합 6이니까 2, 2를 말하거나 뭐 아니면 1, 3, 2도 되죠. 수학이 좀 약해서 3인데 국어 영어는 좋다. 그럼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학이 있고 여기는 두 개 영역을 보는 대학입니다. 두 개 영역. 두 개 합 4입니다. 두 개 합 4. 건국 경희. 성대 일반학과. 이 글로벌자가 붙은 학과는 두 개 합이 3입니다.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는 2합 3이니까 2합 3이 2합 4보다 더 높은 거죠. 네. 한국외대는 무역과 외교죠. 외교. LD와 LT. 여기만 2합 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가 논술을 못한다. 그럼 논술 전형을 쓰지 말아야 되나요? 네. 말아야 되죠. 근데 논술을 못할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논술을 못해도 혹은 학생부가 안 좋아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보시는 이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최초 9월에 원서 접수했을 때의 논술 전형 경쟁률은 대개 몇이죠? 50대 1을 평균으로 해서 높으면 100대 1. 의예과 같은 경우엔 200대 1이 넘잖아요. 그런데 최저를 충족하는 애들은 지원자의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안 와요. 논술고사장에. 수능을 보고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을 만점을 맞아도 불합격이에요. 자격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 대학이 오히려 논술이 좀 약할 경우에는 여기를 써야지. 가령 여기 미적용 있죠. 네,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 한양대 이런 대학이 있어요. 자, 여기는 최저가 없어요. 그럼 누가 붙을까요? 네, 논술의 신이죠. 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최저가 있을수록 합격하기는 쉽다 이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올해 이 연세대가 원래 10월 10일 날 논술을 보려 하다가
이제 12월 7일로 8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률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2달이나 여유가 생겼고 수능 뒤에 그냥 밑전화 본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허수 지원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을 명쾌하게 드릴 수는 없고, 논술은 제가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도 논술학원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제일 좋은 곳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 되는데, 그 논술 공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논술 공감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나와요. 거기 가셔서 연세대 논술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증을 받으시고, 또 이런 수능 최저가 있는데 어떤 과를 쓰는 게 논술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성적으로 붙을 수 있는 과가 있을까? 그런 과에 대한 상담도 거기서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알려드릴 수가 있고, 하여간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가 나쁠수록, 그리고 논술 성적이 불확실할수록, 내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다 할수록 최저가 높은 데를 쓰라 이거예요. 최저가 높은 데를 쓰라. 그래서 이 표도, 이 자료도 제가 저희 KNS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수능 얘기를 올해 처음에 많이 깔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요. 지금부터는 다음으로 궁금해 많이 하시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로라투님처럼 궁금하신 게 생기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자료도 조회해 가면서 직접 상담을 다 해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수시 설명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전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좀 더 변화가 또 생기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더 변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특기자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둘 다 이제 서류 전형이지 않습니까? 대학이 서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렇게 또 공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대학의 그 서류 전형에서 보는 평가 요소를, 대학이 발표한 대학은 대부분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 지원할 대학이 있든 없든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좋아서 다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학업 역량은 다 봐요. 안 보는 대학이 없는데 계열 적합성을 안 보는 대학이 꽤 있죠. 여기 안 보죠. 뭐 발전 가능성을 안 보는 대학도 드문드문 있고, 하여간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을 안 보는 대학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안 봐도 돼요. 제가 이 채점표를 제가 사정관을 하면서 다 봤잖아요. 이 학업 역량 채점표와 계열 적합성 채점표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저게 학업 역량 채점표 6개 항목 정도고요. 아래는 요즘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란 말 안 해요. 지금 시대는 계열 적합성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에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겹치는 게 한 반은 됩니다. 예. 반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이 또 이 계열 적합성이기도 하죠.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네, 보시면 뭐 몇 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거 다 비슷하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거의 뭐 같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대학별로 배점표도 이렇게 공개한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대학교가 재밌어요. 고려대학교는 전형별로 3개 전형을 다 이렇게 공개했단 말이에요.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을 40점, 계열 적합성을 20점, 20점, 20점이고, 요 계열 적합형하고 특기자는 같죠? 배점이 같습니다. 이거는 20점, 40점. 계열 적합이 또 이름이 계열 적합이니까 이 점수를 더 준 거 아니에요. 지금 40점으로. 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 같고요. 그러면 딱 이걸 보면 우리가 그 특목고 자사고는 이 아래로 써야겠구나.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요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은 아주 유사하다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서강대는 여기 보세요. 서강대는 아예 학업만 보고 그러면 계열 적합성 안 보냐?
안 봐도 결과가 같다니까요, 이거랑. 예.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요거에서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 개가 비슷한지. 그래서 제가 이 고려대학교 입학 사정관들하고 한 얘기를 여기 볼게요.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학추랑 학업우 수형만 같이 못 쓰고요. 학업우 수형과 계열적 합형 특기자 이렇게는 3회 지원도 됩니다. 3회 중복 지원이 되는데 보세요. 계열적 합형과 학업우 수형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물어보면 채점표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능 최저 맞추면 학업형 쓰시고 못 맞추시면 계열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모집 단위가 약간 다릅니다만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자, 대학이 이렇게 다르게 보는 듯 하나 일반고가 썼을 때는 일반고가 쓰든 외고가 쓰든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정학성을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학업우 수형을 쓰고 외고에서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계열적 합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선택지가 어디가 넓죠? 학업우 수형이 훨씬 넓죠. 왜냐하면 뽑는 인원이 계열의 2배잖아요. 계열은 안 뽑는 과들도 많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한테 그만큼 유리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학업 우수형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제가 기본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 UD냐 하스냐 아니면 UD, 하스, 쿠디스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거 말씀 드릴게요. 먼저 뭐 연세대학교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예, 요거는 연세대학교는 뭐 언더우드 님이 세우셨잖아요. 예, 언더우드 님이 연세대를 세우시고 스크랜튼 님이 이화여대를 세우셨으니 네,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3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네, 3개 디비전이 있고 영어로 보니까 잘 안 와닿으셔서 제가 한글로 이제 UD 안에 있는 학부들, 그다음에 하스 안에 있는 학과들, 공대죠. 보통은 이제 이 대학 전체가 아무래도 문과 중심입니다. 문과 중심이라서 공대는 그닥 그렇게 아웃풋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 위주의 학과이고요. 그렇죠. 요게 쓰고 이제 고려대학교는 올해 특기자를 뽑는 게 겨우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UD냐 하스냐 쿠디스냐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고려대학교 특기자는 거의 200~300명을 뽑았고 경제, 경영, 뭐 행정 이런 이제 사회과학 과들도 다 뽑았잖아요. 일반 과들도 뽑았는데 지금은 달랑 어문이고 내년엔 그마저 이것도 없어집니다. 특기자가 아예 없어지고 종합전형에 이제 합쳐지죠. 네. 이과 중에 어디를 써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래도 약할 경우는 물론 이제 외고생이다. 뭐 제2외국어로 어떤 여기 있는 언어 중에 뭘 했다. 그러면 거기를 쓰는데 그도 저도 아니고 약하다. 나는 그냥 교과도 그러니까 숫자도 약하고 글자도 약하다. 학생부에. 그럴 경우는 그래도 언어학과가 답이 됩니다. 어머님들. 네. 이게 4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써요? 똑같아요.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한 과가 약합니다. 수시는. 정시하고는 달라요. 왜냐? 정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약한 과가 오히려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면 그 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시라는 거는 이제 낭떠러지예요.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어야 되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를 내려요, 무조건. 그래서 높은 점수를 갖고도 말도 안 되는 과에 써서 최초합을 합니다. 근데 수시라는 거 개념 자체가 뒤에 정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소신 지원, 희망학과 위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들 비인기학과, 뭐 한문학과도 있죠.
이 특기자에서는 안 뽑습니다만 고려대학교의 대표적으로 약한 과, 언어학과, 한문학과 이런 데가 그래도 낮아요. 그래도 낮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항상 뭐가 조금씩 빠지고 하자가 있고 좀 불편해야 하면 좀 낮은 과를 쓰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국제학부 인기 높습니다.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UD와 하스와 고려대학교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연세대학교 요강입니다. 연세대학교 요강을 잘 보시면 이런 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상위권, 그러니까 일반고 1.5 이내, 그다음에 외고에서 2등급 중반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면접형을 쓰거나 이제 적어도 화루를 쓸 수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으로 그냥 일반과, 여기 보면 경제, 경영, 응용, 통계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과를 쓰고 이제 특기자로 UD를 쓰라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국제형의 학종 국제형이죠. 학종 국제형의 이런 UD와 하스 쪽을 쓰고,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국내고와 해외고를 나눠서 보여드린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나눠 드린 겁니다. 둘 다 학종이기 때문에 뭐죠? 국문 자소서입니다. 국문 자소서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 아시아학도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전공한 외고생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스보다 낮으면 낮지 높지 않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상위권이 아닌 일반고에서 2등급 초중반, 특목 자사고를 치면은 3말에서 4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국제형으로 하스를 쓰고 여기 하스 있죠? 하스를 쓰고, 네. 그리고 특기자로 UD를 쓰고, 이런 두 개의 조합으로 보통은 많이들 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여기 하스 인원이, 예, 요게 UD고, 요게 이제 하스잖아요. 올해는 양쪽 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형이 달랐죠. 근데 올해는 보면 해외고나 외대부고나 민사고나 이런 쪽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썼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지금 미국이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그냥 스카이 연고대 이런 UD나 하스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양쪽 다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두 개를 다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UD는 면접이 이제 수능 전이고 하스는 수능 이후기 때문에 이것도 하스에는 말하자면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수능을 본 뒤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잘 봤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하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무래도 4년 다 송도라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을 보고 나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U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매력적인 전공도 많고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으니까 여기는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두 개 다 썼다고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다 1단계가 넘어갈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 들어서는 특히 이제 두 번 다 지원하는 경우도 더 많다. 그렇게 보시고, 단 이런 경우 있죠. 수능이 잘 나온다. 수능이 잘 나오고 나는 더 수능 준비에 올인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하스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스만. 네. 왜냐하면 UD는 준비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영문 자소서에 영문 면접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학원 수업도 UD는 주 2회고 하스는 주 1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준비가 훨씬 고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스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단 불가피하게 UD와 하스를 다 준비해야 할 경우에는 수업을 각각 듣지 마시고 그냥
UD만 들으셔도 됩니다. UD 준비가 만으로 해도 하스 준비까지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두 개를 다 지원한다 해서 양쪽 다 수업을 듣거나 준비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 들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가장 일반적인 배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UD와 쿠디스, 하스의 가장 보수적인 기준의 배치표입니다. 1그룹 고등학교는 일단 특기자에서는 4초중까지 된다. 그 다음에 2그룹 고등학교는 여기보다 살짝 약한 데죠.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외대부고, 대원. 그러면 이 아래는 어디겠어요? 대원을 제외한 한 3개 외고들, 인서울의 6개 외고 중에 아래쪽 2개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외고, 그 다음에 서울권 주요 특목고, 그래서 3그룹은 그 아래 외고인데 약간 외고스럽지 않은 고등학교, 강남권 자사고,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이건 하스니까, 학종이니까 여기보다 조금 높인 거죠. 한 0.5등급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네. 그런데 이런 숫자만이 아니라 이 전형은 이제 글자까지 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쓰면 이게 또 결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죠. 그러면 또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만 함몰돼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학교들은, 고등학교는 그냥 요대로만 쓰려고 그럽니다. 네, 요대로만. 왜냐?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학교는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을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요 자료 말고 전체를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2019년 활동 우수자 면접 대상자의 교과 등급을 제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치의 단과대별로 다 한 겁니다. 여기 UIC, 연세대학교의 국제를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다른 대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쪽하고 5등급, 6등급의 비율이 엄연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안 쓰면 안 붙어요. 이것만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글자를 봐야 됩니다. 글자를 보면 이제 외고생들 중에 일부 학생은 숫자는 5가 넘고 뭐 6에 가깝지만 글자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드물게는 서울대도 붙습니다. 예, 서울대 전공의 적합성이 있고 뛰어난 학과들을, 그러니까 얘하고 잘 맞는 과에는 그런 최상위 외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은 붙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쓰면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걸 보여드릴게요. 연세대학교 UD의 학교별, 고등학교 유형별 최종 등록 비율을 보십시오. 네. 자, UD는 일반고가 20%밖에 안 되고 외고 국제고가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스는 어떨까요? 일반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비율은 UD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하스가 보면은 일반고가 많죠? 많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봤죠. 예, 하스가 입결이 더 높네. 여기는 3중고, 4초중. 이거는 그야말로 숫자밖에는 아닌 겁니다. 숫자밖에는.
그건 단순히 그만큼 더 일반고가 많이 쓰기 때문에 하스의 입결이 수치상으로만 UD보다 더 높은 것 뿐이지 스펙은 오히려 UD 애들이 더 좋죠. 외고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하고 글자를 같이 봐야 된다. 그걸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UD든 하스든 아니면 UD와 하스를 다 쓰든 그런 결정을 하셔야지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지금 UIC 대학 전체 UD와 하스를 다 합친 겁니다. 그 경우에 내신 등급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색깔별로 뭐 이런 데까지는 이제 안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10%가 넘죠? 10.6%, 3.3%니까. 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센타일이죠. 퍼센타일이 70%, 7등의 성적을 말하죠. 이 고려대학교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70% 컷. 네, 이게 평균,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오타예요. 70컷입니다. 50컷, 70컷이에요. 요걸 제가 어떻게 보는지 요령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게 구간이 옆표에 보면 여기 보면 이번에 선발 인원, 경쟁률, 작년 경쟁률, 충원율은 뭔가요? 이제 회전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보통 50% 정도 돼서 뭐 적은 과는 적지만 됩니다. 이게 작년도 고려대학교 학종의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제일 센데 예, 그 50%, 70% 성적들 입결 나온 거예요. 요걸로 조회해 보시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형식지 말고 암묵지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실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 이전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0부터 50% 1구간이 있고 50%에서 70%가 2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70%부터 끝까지가 이제 3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50% 성적이잖아요. 이거는 70% 성적인데 50% 이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 이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영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의 50% 성적이 2.5예요. 그리고 70%가 2.8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구간이 있죠. 50% 이전 구간에 있는 1구간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고의 비율. 일반고 성적은,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인데 고려대학교를, 경영대학을 일반 전형, 그러니까 학업 우수형으로 쓸 거면 적어도 2.5등급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럼 2.5부터 2.8까지 요 사이는 2구간입니다. 2구간. 자, 1구간은 일반고 구간, 2구간은 어디라고 보시면 됩니까? 자사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광역 자사고 구간. 그 다음에 자 70%부터 100%까지 3구간. 이 3구간은 아까 보신 그 순위의 1그룹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중에 에이스 고등학교들의 성적대는 2.8을 넘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구간과 2구간과 3구간이 있다. 50%, 70% 이 두 개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이전은 일반고가 많고 5에서 7 사이는 50에서 70 사이는 자사고, 그 다음에 70 이후는 특목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주로 보시면 3 후반대 학교들이 있죠. 어딘가요? 네, 다 뭐죠? 동문, 불문, 중문, 노문, 서문. 예, 그렇죠. 그렇죠. 언어학과가 몇이에요? 언어가 3.7. 그렇죠. 여기는 자, 요 구간 밖은 어딜까요? 요거는 이제 외고죠. 외고 그리고 국제고.
됐죠? 이해되시죠? 이제 딱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구간은 일반고, 2구간은 자사고, 광역자사고, 3구간이 그 특목자사고 중에 에이스 고등학교들 성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연대를 쓴 요령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연대 고대를 섞어서 쓸 때 어떤 과를 선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볼까요? 한문학과 보세요. 한문학과 쭉 보니까 어때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고 애들이 쓰는데 더 약하면 어디를 쓸까요? 한문학과 쓴다고요. 한문학과. 그렇죠. 언어학과 쓴다고요. 언어학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수치상으로도 딱 보니까 어때요? 입증이 되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죠. 한문학과, 언어학과. 네. 이렇게 해서 네, 입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도 안 하셨을 리는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숫자, 글자 다 말씀드렸죠.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초간단 스스로 진단법, 셀프 진단입니다. 셀프. 네. 이거 학생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숫자 아니면 글자잖아요. 숫자는 교과. 이렇게 쓰시면 돼. 이거는. 이거 못하겠으면 학교 가서 이거만 받으시면 돼요. 개인별 점수 자료 일람표. 네, 이거 그냥 담임 선생님 아니어도 돼요. 행정실 가서 이름만 얘기하면 딱 떼주면 이렇게 내 등급 단위수 적용해서 국수형사, 국수형과 뭐 전체 과목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결이 됐어요. 어렵지 않고. 이제 글자는 1, 2, 3, 4, 5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저 교내상이 내년부터는 이제 애들이 1년에 3개밖에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고, 3개인가요? 1개인가요?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데, 지금은 다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어쨌든 맨 첫 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4번 항목이니까 1번 뭐 인적사항 뭐 이런 거는 안 보고 4번부터 딱 보는데 저게 많으면 일단은 굉장히 사정관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창체 및 자율 동아리, 논문 보고서, 뭐 수행평가, 탐구활동한 거. 3번 독서입니다. 네, 4번 비학술적인 거, 임원 봉사, 그다음에 교회, 뭐 이런 거, 테스앗, 뭐 AP, 토플, 탭스 이런 어학성죠. 이게 넘버링이 뭐죠? 중요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 2, 3이 조금 그득하다 이러면 종합전형 위주로 쓸 수가 있고 요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과 특기자를 적절히 황금 분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그 설명회 때 수시 황금 분할 편 거기서도 요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시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외고 사례를 딱 보여드렸더니 너무 외고 위주로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일반고 학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보시면 딱 1번에 보니까 딱 보여요. 상이 많고요. 일단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 역량, 영어, 영미권 문화, 영어 학력 우수상, 고급 영어 단어 경시대회, 영어 독해와 장문 학력 우수상, 말하기 대회, 쓰기 대회, 뭐 다 보면 영어 토론 대회 다 그것도 금상, 뭐 우수상, 뭐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쓰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친구는 학종으로도 쓸 수 있고, 또한 뭐 일반고 모의유엔 참가, 영어 모의 국회부, 이 동아리입니다. 영미문학부, 시사토론반, 진로도 모의 국제연합을 참가했어요. 뭐 글로벌 스타입니다. 네. 내신은 뭐 2등급대에 있는 학생입니다. 책을 많이 봤죠. 아, 정말 바람직합니다. 1학년 때 30권이나 읽었어요. 3학년 때도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올해 대학들이 3학년 세특을 많이 안 보죠? 네. 근데 독서는 그래서 좋습니다. 독서가 2학년 때부터 늘었다. 말이 됩니까? 1, 2학년에는 2학기에 2개 학기가 들어가는데 3학년은 어떻게 1개 학기인데 책을 더 많이 읽어?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읽을 시간이 많았는데요. 아주 훌륭한 답변이고요. 사실은 묻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고대만 면접이 있지 연고대 밑에 대학 면접이 없습니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일단 책이 많아야 1단계가 통과됩니다. 통과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써서 통과되면 그때 가서 책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하여튼 이 독서가 중요한데 또 이 친구는 보세요. 영어책이 7권인데 다 원서. 여기도 영어권이 10권인데 다 원서. 영어권 문학 4권 다 원서입니다. 원서를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장점은 자, 요겁니다. 요거 교회 어학 이게 토플 119, AP는 3과목을 했어요. 그다음에 성대경시 금상, 외교부 청소년 외교관 학교, IT 국제영어 금상, 금상, 외교 포럼, 토익 900, 오픽도 있네요. 오픽, 토클은 이게 국어죠. 예,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 친구는 완전 특기자형인 애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네마님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요. 자, 이 친구의 수시 지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얘는 일단 얘도 이 2개를 다 씁니다. 원서협수 일정은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되고요. 자소서 입력은 25일보다 하루 더 줍니다. 하루 더 줘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서협수 일정하고 같은 거로 보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건 좋지만 이걸 놓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유를 부려요. 이건 원서 접수부터 하고 천천히 해야지. 실제로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9월 안에 끝나는데 자소서나 이런 서류는 10월까지 있습니다. 이 밑에 중앙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고 여유를 부리다가 이날을 넘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원서 접수 안에 이제 서류도 다 마무리한다. 예. 업로드를 다 이제 진학사나 UA 통해서 업로드 할 때 이거 날짜에 그냥 웬만하면 맞추십시오. 이거 같다고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나 이틀 여유 있다고 여유 부리다 보면 꼭 못 맞춥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자, 연대를 2개 쓰고 이 친구는 고대 특기자를 썼어요. 그러면 연대 UD 면접과 고대 특기자 면접이 겹쳤네요.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에. 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써도 됩니다. 왜냐? 이게 겹치려면 이 2대학이 모두 다 1단계가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그건 아주 행복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 2대학 중에 하나만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겹치는 게 아닙니다. 안 겹칩니다. 그냥 한 대학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둘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겹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래 8개까지 일단은 작성을 해보시고 나서 버릴 대학을 정하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연대 UD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영어적 역량이 충분하고 오히려 영어로 말하는 게 우리말로 말하는 것이 보다 편한 친구라서 같이 쓰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겁니다. 요 2대학이 지금 어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를 쓰면 이 친구 앞에서 보신 이 스펙 있죠? 이거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어특과 국특은 자소서가 없습니다. 자소서가 없고 자소서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끝쪽에 보이시죠? 수능 최저 없죠. 자소서가 없습니다. 활동 보고서와 그 활동 보고서에 들어있는 증빙 서류를 10개 이상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스펙이면 잡힙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대는 면접날이 어학특기자하고 국제학특기자 같은데 이게 오전, 오후인가로 해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가 잡히니까 이 친구는 이 2대학을 7번, 8번을 안 쓰고
위로만 이렇게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하자면 수능은 좋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능 준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 준비를 제대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네, 이런 경우를 그 질문 지금 올린 거 학교 측에서는 UD와 쿠디스 면접 겹친다고 함께 쓰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 물론 있습니다. 예, 있어서 뭐 한 계약을 피해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같이 써도 되는 상황인 거죠. 얘는 이제 수능과 조금 무관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름 이 전형의 장점은 이제 동일 전형에 올인하는 겁니다. 한양대 글로벌 전형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는 1차 에세이가 10월 31일이고 2차 면접이 11월 14일이니까 뭐 겹칠 게 없죠. 이렇게 6번까지만 쓰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만 쓰게 되면 아마 5번, 6번에서는 분명히 붙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연세대학교까지 이제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원 전략이 되면서 준비도 얘는 뭐 논술도 안 쓰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교과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이 이렇게 논술도 쓰고 종합도 쓰고 뭐 뭐도 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전형이 사실은 두세 개로 분산이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노고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같은 전형에 올인한다. 그렇다고 6론은 안 됩니다. 6론은 안 됩니다. 6론은 안 돼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논술학원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논술학원에 가시면 거기서도 6론 하라고 안 해요. 네. 네. 그 한양대 학종 지금 질문 들어온 거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한양대 학종 국제학부는 하스랑 비교했을 때 컷이 어떤가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단순 컷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지원하는 풀은 비슷합니다. 저희 이 학생도 보지만 여기랑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단계가 에세이죠. 라이팅이 100%고 2단계가 되면 1단계 성적은 제로 베이스가 되고 면접이 60, 학생부가 40이 됩니다. 학생부는 크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세이와 면접으로 결판이 나는데 보면 뭐 같이 붙는 경우도 있었고요. 위가 됐는데 한양대 떨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컷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나오는 그 제시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비슷하죠. 인문학적인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컷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얘 전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가 밑에 쓸 대학교가 어느 대학인지 어떤 전형인지를 보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쓰기가 좀 약한 학생들은 한양대를 쓰면 안 되겠죠. 무조건 안 되고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 컷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양대는 뭐 6등급, 7등급짜리도 붙습니다. 외대부고 민사고 그런 애들이 붙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학생부가 거의 안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한양대 국제학부는 그래서 완전 쓰기 성력에 걸려 있죠. 지금 말씀은 그 학종 국제학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한양대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네, 학종 국제학부는 하스랑 비교했을 때 컷이 어떤가요? 근데 한양대는 정말 이게 대학이 이상한 대학이잖아요. 자소서도 안 내, 면접도 없어 이렇게 내는데 보니까 확실히 이제 대학의 서열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의 서열을 무시 못하고 보면 한양대 학종 국제학부는 뭐 외대부고나 민사고에서 거의 좀 망가졌다 하는 수준의 학생들도 덜어 붙고 그리고 일단 수업 자체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못 따라가는 애들도 꽤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연고대보다는 컷을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 예. 한양대 학종 국제학부는 연고대 밑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다시 재생되나요? 셀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는 안 되고 이걸 유튜브에 저희가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걸 제가 편집을 빨리 해서 올리도록 이게 올해 제가 하는 마지막 수시 설명회가 돼서 네,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아까 요 사례도 봤고 지원 시뮬레이션도 봤고 요 날짜 잘 쓰시라는 거 말씀드렸죠. 외대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겹치는 대학이 벌써 이화여대는 꼭 쓸 건데 여기랑 겹치니까 외대 아웃되고 경희대 아웃돼야 됩니다. 경희대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랑 이제 실적물을 제출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여기 국제학과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이제 죽전에 있죠.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배제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이건 일반고였잖아요. 외고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성대 입결입니다. 성대 50% 컷, 70% 컷입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보통 이제 웬만하면 이제 연고대 가고 싶어 하시고 떨어졌을 때 이제 성대를 마지노선으로 걸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50% 컷, 70% 컷인데 2.4, 3.2. 제가 이 구간 이전은 일반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자사고, 요 이후는 외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문을 쓸 거냐? 학과 모집으로 계열 모집이죠. 계열 모집으로 인문 계열 모집 지원할 것이냐? 사회과학 계열 모집을 지원할 것이냐? 이것만 봐도 보이죠, 답이. 네. 그 다음에 학과 모집에 경영을 쓸 거냐? 글로벌 리더가 글로벌이 붙은 거. 글로벌. 네. 글로벌. 우리말로 하면은 반성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성문. 저희 딸이.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받는다. 그래서 반성문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했더니 지금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길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도 보면 뭐 한문학 이런 게 있어요. 한문학, 유학, 동양학 낮죠? 3.7. 한문학 3.6 이렇잖아요. 거의 최하위권이죠. 불문, 뭐 여기 어문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외고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인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계열 모집을 할 때, 계열 모집에서 인문을 쓰는 것이 좋을까, 사회과학을 쓰는 것이 좋을까를 요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 합격자 등급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따로 모아놓고 본 겁니다. 자, 요거는 1.5 이내입니다. 1.5. 요건 2 이내죠. 요거 2.5, 3입니다. 네. 자, 인문하고 사회과학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게 4 이내죠. 4. 4 이내입니다. 이거 4. 3.99니까 4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실 수 있겠죠? 자, 인문과학은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이 무려 30%가 넘는다. 인 거고요. 사회과학 구간은 9.5%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실 수가 있죠. 외고에서 하위권은 중하위권이라면 사회과학 쓰는 것보다 인문 쓰는 게 더 적합한 겁니다. 적합한 거죠. 네. 그리고 경영하고 이 세 개 과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 세 개 과를.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 자, 빨간색을 보시면 경영은 지금 요 구간 1.99 구간 비율이에요. 요 구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되고 글로벌자 붙은 세 개 학과를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네. 경영이 더 인원도 많고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 제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어떤지.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성균관대 팩트체크입니다. 어떻게든 성대는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연고대는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100%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면 성대라도 걸어야 반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대를 걸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4 중반입니다. 이거 서울의 상위권 외고입니다. 하위권 외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요 두 개 외에 사회는 어떻게 썼겠어요? 사회는 다 연고대에 할애했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서울 상위외고의 사인데, 예? 다, 이 사회를 다 이제 스카이를 썼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결과를 보세요. 자, 성대 사회과학 계열 추합으로 간신히 붙었고, 성대 학과 모집의 글로벌 경제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까지 제가 팩트 체크로 알려드려요. 얘는 지방 학생입니다. 지역인데 상위외고예요. 이 외고도 외고 나라입니다. 지역이라고 다 약하지 않아요. 충청도에 있는 D외고, 이름 얘기해버렸네. 대전외고는 인서울권 중2외고 수준이 됩니다. 근데 거기 3중반이에요. 얘가 성대 인문계열 최초합이고 성대 학과 모집 경영학 추합이 됐습니다. 둘 다 붙었어요. 요 위에 대학에도 얘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두 개 다 등록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요 입결을 보니까 이제 조합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결론 뭐냐? 결론. 어떠냐? 자, 1번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인문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계열 모집으로. 두 번째로는 경영입니다. 요거는 학과 모집. 그 다음 3번. 요거는 사회과학 계열. 사과. 요것도 계열 모집입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글로벌. 뭐 경제 경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쉬운 게 1, 2, 3, 4순입니다. 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고 학생 중에 성적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인문을 써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어문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문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성대를 마수거리 해야 되는 경우, 꼭 확보해야 되는 경우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화여대의 50%, 70% 컷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문 계열 학과들은 보세요. 성대보다 어때요? 여기 구간 보니까 한 0.5등급이 더 낮죠. 0.5에서 1등급 정도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고에서 상태가 더 안 좋을 때, 그런 때는 여기를 쓰고, 또 여기가 왜 그러냐면 요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성대는 없어요. 서강대도 없잖아요. 근데 이화여대는 3합6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요걸 못 맞추는 애들이 좀 많이 나올 테고, 어문 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기가 높은 여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학과죠. 심리학과. 그리고 미디어 관련 미디어 학과 이런 쪽.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여기 있죠. 예, 높습니다. 1.8. 70% 컷인 데가 이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기과가 힘든 거죠. 네, 그만큼. 근데 이 밖은 70%까지 100%대는 성적은 분명히 요거 밑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3등급 가까운 성적도 붙습니다. 고대도 그렇게 붙으니까 이화여대가 그러면 고대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70%가 1.8이라고 해도 심리학과가 인기 있는 심리학과라도 이게 고대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고대가 3이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조금 특이 사례 하나 보내드릴게요. 얘는 그 외고에 잘못 간 케이스. 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 이런 쪽에 스토리텔링이 문이과 융복합 스토리텔링이 있는 친구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이런 기후에너지 같은 학과, 이화여대도 그 문과생을
이 지원 가능한 그 자연계열 학과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컴퓨터 관련된 것도 있고, 인공지능 쪽도 있고, 뭐 기후에너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친구는 외대하고 홍대까지. 근데 홍익대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이게 3합 7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대, 이대, 중대, 경희대, 또 주거환경 같이 주로 이제 약간 융복합학과를 쓰고 있는데, 외대도 이제 슬로바키아 면접형을, 왜냐? 면접을 안 가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대는 면접이 없는데 되면 가야 되는데, 이거 홍대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이 친구가 수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능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화여대를 쓰려면 3합 6인데 지금 3합 6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 안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내신은 뭐 또 안 좋겠죠. 4등급권 이하로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흔한 과가 아니라 어문 계열이 아닌 외고라고 해서 이런 계열을 못 쓰라고 할 것이 없죠. 스토리텔링이 이제 이런 천연 용기, 뭐 유기농 생리대 등등 이런 융복합 스토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쓸 수 있습니다. 뭐 서강대에도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게 있고, 뭐 뇌인지과학, 융합공학부 이런 것들, 융합학부들 같은 것들이 좀 요즘에 많이 생기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가 빠졌는데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70% 컷 이렇게 치시면 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요 종교학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맥락이니까 연대나 고대나 뭐 이화여대나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70% 컷을 다 봤잖아요. 지금. 근데 종교학 보니까 어때요? 뭐 상당히 친절합니다. 네. 상당히 친절합니다. 네. 마음의 안식을 주어지는데 쓰기가 깨름직해요. 인원이 적고요. 인원이 적고 종교를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제가 반문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어느 고등학생이 그 종교학 관련의 스토리텔링이 있겠어요, 지금. 네? 한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치 않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종교학을 사실은 그냥 인문학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에도 종교학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누가 씁니까? 정말 애매한 애들이 씁니다. 쓰기가 다 이도저도 만만치 않고 서울대는 써야겠구나 하는 애들이 씁니다. 그건 외고만이 아니라 전국 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써서 붙은 애 알거든요. 걔도 뭐 종교학 관련해서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일도 없고 그냥 도덕경 이런 거 좋아하고 무슨 유교 경전을 필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요걸 쓰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철학자 겸 신학자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도 세상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네. 네, 이게 종교가 그렇잖아요. 네, 세상이 없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들을 창조하고 있다. 요게 어떤 화면이냐면 제가 여기 밑에 동그라미 쳐놨죠. 네, 카오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문이과 융복합 콘텐츠들이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것도 물리학의 우주 팽창 이론의 한 10분짜리 강연 안에 나온 화면인데, 제가 요거를 종교학과 쓰는 서울대 종교학과나 서강대 종교학과 쓰는 애들이 뭐 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제가 알려주는 카오스 재단의 강연입니다. 이게 우주 생성과 끈이론 이런 물리학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철학으로 들어가고 종교 신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우주가 이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밤하늘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종교 내지는 신학, 인문학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거 소재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마틴 루터 킹의 뭐 그 강연에도 그 사람도 결국 종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관련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재단의 이런 강의를 보고 뭘 알게 됐다 하는 식으로 자소서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어떤 고등학생도 종교 관련해서 스펙이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친구는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도 카우스트 재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70% 컷이 이렇게 있죠.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영문, 동문 이런 쪽, 철학 여긴 다 보면 내신이 70%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은 또 있다는 얘기죠. 이 바깥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중앙대, 뭐 경희대, 외대 다 있습니다. 외대도 맞습니다. 여기 중앙대에서는 이런 과도 괜찮죠. 도시계, 부동산 여기도 약간 문이과 융복합적이고 공공인재도 보시면 네, 자 내신이 이렇죠. 4등급대죠. 둘 다. 네. 그러니까 문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런 과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이런 심리학과, 인기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은 좀 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 중국 여기는 5등급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외고에서 정말 여기 그 이하다. 아까 성대보다도 성대가 불안하다. 그런 경우엔 여기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외고 이제 하위권을 위한 트랙들이 있습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도 지금 보시면 외대는 영어가 3개 과가 있죠. ELLT, 예, 영어학, 영문학, 영어 통번역학, EICC, 컨퍼런스 앤 뭐죠? 커뮤니케이션이겠죠. CC가. 네. 아, 그 CC인가요? 그게 맞겠죠. 전 대학의 캠퍼스 커플은 아닙니다. 아, 지금 헛소리를 또 했네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살펴봤고요. 제가 다음 사례는 일반고 사례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뭐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진단하는 거 이제 지금은 뭐 다 하셨어야죠. 지금은 다 하셨어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사실은 학군이 있어요. 지금 그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세특에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저한테 의뢰하면 제가 검토는 해드리고 부분적으로 첨삭은 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식을 꼭 이렇게 일정을 하나, 둘, 셋, 4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는 게 좋다. 그래야 비교해 보고 이제 버릴 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여기 3번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9번, 10번 정도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딱 여기까지 보면 최저도 쓰고 날짜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얘네들끼리 스스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지워질 대학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우면 6개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그게 정 안 된다. 그럼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제가 우리 재원생부터 먼저 상담을 하고 뭐 아닌 경우도 시간이 가능하면 제가 그런 선에서는 최종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일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게 저번에 보여드린 자료잖아요. 이것도 벌써 틀렸어요. 또 바뀌었잖아요. 경희대 이거 의예과 의대 논술이 올해 어떻게 됐냐면 지금 5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5개가. 예. 같은 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경희대가 이 날짜를 조정해서 피해줬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일정을 꼼꼼하게 올해는 챙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예전 자료입니다. 노술 전형도 저희가 지금 다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UD 수업, 하스 수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저희 그 KNS 그 특례 특기자 카페에 오시면 시간표도 잘 나와 있고
지금 거의 다 반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UD 수업을 이제 원어민 선생님, 문화인류학 전공하신 캐나다 UBC 출신이시고 벌써 6, 7년 동안 몇백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신 선생님, 그 다음에 저 두 분들은 다 UD 출신 선생님이십니다. 한 분은 민사고 출신이고 한 분은 일반고 출신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D는 당연히 이제 영어 인터뷰 수업이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UD, 쿠디스, 한양대 에세이 수업이 다 있는데 시간이 정 부족하다. 그럴 때는 UD 수업만 들으셔도 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스 수업은 이제 네, 김인조 소장님 의대도 하시고 교대도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소서도 하십니다. 이분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얘기는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자소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약간 공학적 글쓰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과생 자소서 이 개요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1번 문항 과목 얘기하고 이런 소재로 한다. 2번 활동이니까 진자동. 네, 한다. 3번은 공부하고 상관없어도 됩니다. 공부하고 상관없어도 되죠. 멘토 멘티. 이거는 사실은 얘는 이제 일반고가 아닙니다. 이 과고 학생인데, 자, 진로 자율 동아리가 뭐 일반고에는 없습니까? 뭐 특목고에는 없습니까? 자사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한다. 이게 핵심이고, 개요표를 먼저 만들어야 자소 쓰는 시간도 최종적으로 덜 듭니다. 네. 네, 요것도 이런 식이죠. 자,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하다가 어떤 문제를 보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 찾은 내용 거의 베끼다시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 달라진 거 몇 스푼 더하는 겁니다. 몇 스푼. 네, 이것만 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입니다. 근데 인터넷 자료 위에 써먹었잖아요. 인터넷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카우스 재단도 있고 K무크도 있고 뭐 테드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용을 몇 줄 찍 쓰고 그다음 내 생각 몇 스푼. 여기는 화학입니다. 근데 똑같이 인터넷 자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독서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 몇 줄 쓰고 또 마찬가지로 내 생각.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의 인재상은 다 다르지만 그 핵심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대학이 진짜 원하는 인재 누굴까요? 네, 대학이 뭐 하는 곳이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대학이 진짜 원하는 인재는 안 가르쳐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들하고도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흔적을 보는 겁니다. 그게 3개년간의 기록인 학생부가에 나타나 있고,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수 학생부로 거론되는 거의 모든 대학의 자소서 샘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나는 뭐가 궁금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궁금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또 이 전공 적합성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런 거 몇 번 보여드렸죠. 자, 산에 갔어요. 등산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체대에나 맞는 스토리텔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화학이나 물리학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고,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등산반에서 등산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웃도어를 많이 입는 거야. 산에서만이 아니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이 겨울철에 학교 정문에 가주잖아요. 애들이 하교를 할 때 보면 다 김밥이에요. 검은색 롱패딩만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관해서 이제 한국 아웃도어 시장을 찾아볼 수 있죠. 인터넷으로 찾아도 나올 수 있고 관련된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경영 동아리 한 것보다 더 이쪽에 적합한 스토리로 만들 수 있다.
종교학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학과도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요거를 끝으로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자, 이게 책입니다. 일미술 일교양이라는 책인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고3이 수시 준비하고 책을 언제 읽어요? 근데 요즘엔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유튜브에 이걸 QR코드로 딱 대시면 이 책을 쓴 이 저자의 해설 강의가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이 책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안 읽고도.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QR코드 타고 해설 보고 들으면 미술과 회화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면 이런 과에 맞는 이야기가 되고 미술사에 관심이 많다. 그럼 이건 역사, 철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술 작품에 대한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영, 경제, 무역 이렇게 됩니다. 미술로 심리치료도 합니다. 심리치료. 그렇잖아요. 심리치료하면 심리학과로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고 자소서에 쓸 거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강연도 책을 안 읽고도 강연을 잘 검색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색과 검색의 시대입니다. 옛날 사색만이 능사가 아니고 검색도 잘해야 됩니다. 검색도 잘해야 돼서 제가 이런 식의 요령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저도 오늘 화면이 봐서 이 폰에서 보기에 약간 작기도 하니까 제가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KNS 카페가 이렇게 됩니다. KNS 입시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네요. 기네요, 조금. 여기 가면 제가 제 자료들을 이렇게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시 마지막 설명회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했고요. 질문들은 지금 올려놓으신 질문들 거의 답변을 달았고요. 맨 마지막에 그 아쿠아님이 이과생이신가 봐요. 이과생이신데 지방 일반고입니다. 이 초반 기아, 물투, 화투, 최상위 기계공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수시를 쓸 때는 기준이 현재 이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수시 지원의 몇 바닥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대 ISE 가능할까요? 그거는 일단 일반고 2점 초반이면 그 숫자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ISE 공대는 가능한데 글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수학 관련된 동아리나 뭐 물투 관련된 뭐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면접이 그 제시문 자체가 이제 문과 쪽하고 다릅니다. 수학, 과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수능이 좋다면 뭐 연세대학교를 ISE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하고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지금 뭐 한 1분 정도만 제가 기다리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시간을 제가 꽤 많이 썼어요. 원래 1시간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거의 2시간을 한 셈이라서 질문만 몇 개. 시네마님이 어떤 질문? 예. 위에 질문이 있네요. 일반고가 고대 학생부 우수형 지원 시 영문과와 국제부 중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생기부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류와 영어 관련 평가는 우수한 편입니다. 평가 이런 경우는 저거는 제가 이제 학생부 전체를 보기는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고라면
아무래도 일반고라면 저는 영문과보다는 국제학부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네마님. 예,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고 영어과 친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학우에 수능 최저를 맞출 경우에는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고는 영문 쪽보다는 제가 보기엔 국제. 그리고 또 생기부가 아무래도 국제 쪽,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도 스펙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국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일정이 그 추가로 변경된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8월 31일 날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제가 양식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입력을 하실 때 그 최종적으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오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고 이후반인데 영어 스펙이나 영어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예, 자가비님 질문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외고에서 2를 찍었다. 그 사실 자체가 특기입니다. 네. 스펙이나 영어 성적이 없다 해도 어쨌든 내신으로 외고에서 2를 이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제 스펙이고 특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뭐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자가비님께는 드리고요. 그리고 라랑님께서 국내고 학생 학교 수업에 AP 수업을 들었으면 AP 시험 성적을 특기자 아닌 학종에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국내고 중에서 그 AP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들이 꽤 있죠. 전사고 중에 한 5개, 6개 학교는 외대부고, 민사고, 김천고도 AP 수업을 그러니까 사회과학 시간에 AP로 하죠. 그래서 그게 학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는 다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학생들의 AP 내용은 학생부 AP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낼 수가 있고, 근데 그 AP 공인 그 증빙은 특기자가 아닌 학종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다만 국내고 학생, 뭐 천안북일고도 그렇죠. 거기 국제반이 올해 마지막인데 거기 애들도 학생부 AP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부를 제출하는 거하고 같고, 단 학종에서는 그 컬리지 보드 AP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일부 되는 학교들이 있죠. 경희대 글로벌 의 국제학과라든지 그런데, 대구 이화여대, 네, 그런 데는 낼 수 있지만 일반 학종에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비님, 일단 외고 이후반이면 UD 못 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뭐 이제 2개 외고라면은 조금 고민이 되시겠죠. 서울권 외고 중에 그 2개 외고는 약간 우리가 외고로 안 치는 그런 외고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이후반이면 UD를 못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님, 과학 동아리장, 과학상 다수, 고대 최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론 고대 학업 우수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최저가 맞추니까. 그럼 4합 8이시라는 얘기잖아요. 4합 8. 네, 과탐 2개 평균으로 해서 동아리장, 과학상 다수. 과학상이 다수 있다는 거는 그 아까 제가 학종 진단표에 넘버 1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상이 많다면 고대 학업 우수형 꼭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을 보고 맞추셔야죠. 자, 코스모님, 연대 UD 자소서는 영문 자소서죠. 연대 UD든 하스든 그 AP 성적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뭐 IB 성적도 마찬가지죠. 있어도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토플 이런 거 다 못 쓰지만 AP를 준비한 과정은 연대 유지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고 학종 지원 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과목, 주요 과목. 요거는 종합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종합전형으로 다 봐요. 그래서 얘가 이런 것도 사실은 봅니다. 얘가 국영수 4는 되게 좋은데 기술과정이 막 7등급이 있다든지 6, 뭐 이런 등급이 있으면 그거는 약간 인성적인 부분에서 좋게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의식이 좀 결여다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문과는 국영수 4, 이과는 국영수 과학 기준으로 일단 지원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처럼 뭐 내신을 60%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종합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네, 코세라 강의를 자소서에 기술하는 것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라고 학생부 제가 자소서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세라가 되기도 하고, 테드가 되기도 하고, 뭐, 워싱턴 스피커스 뷰로라고 제가 또 알려드린 그 세계 최대 강연 기업 있잖아요. 거기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오스 재단, 한국 고등교육재단, 한국 장학재단, 뭐 한국 언론재단, 뭐 이런 데 거 기술 가능합니다. 자소서에. 자, 추가 질문인데, 하스랑 UD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설명회 후반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애매할 경우는 이제 2개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준비가 벅찰 때는 하스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D랑 하스를 다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준비가 너무 벅차고 손이 많이 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하스 쪽만 하시면 준비가 훨씬 소박해집니다. YTN 토론대회에서 수상을 자소서에 쓸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대회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토론대회에서 나갔을 때 거기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부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얘가 YTN 대회에 나갔는지 성대 경시에 나갔는지 고대 MU에 나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잘 녹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요. 네, 고대 학업 우수형에 영재고생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특기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내신이 등급이 아닌 학점으로 나오죠. 예, 영재고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신이 등급 아닌 학점으로 나와서요. 제가 워낙 좀 특이한 경우인데 디아킴님, 예, 디아킴님은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학원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좀 알아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아킴님. 네.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문화 일본어가 등급이 안 좋아서 고대 쓸지 고문입니다. 문과 학생이고, 아쿠아님이 외고신가요? 네. 아쿠아님은 아까 이과생 아니신가요? 이과생인데 뭐 사회문화나 일본, 근데 이과생인데 사회문화하고 일본어 등급이 확 안 좋다. 그러면 종합전형 했을 때 불리하지 않느냐. 근데 뭐 그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과생이면 사실은 사회문화나 일본어는 그렇게 주요 교과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놓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방외고 내신 4는 UD 1단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외고도 잭님 지방외고도 외고 나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년도에 우리 학교 그 정도 등급, 그 정도 등수의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몇 명이나 갔는지, UD로 통과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1번입니다. 일단 저도 모든 전국의 지방외고를 제가 다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연락이 오면 저는 그것부터 제가 먼저 묻습니다. 작년도에 너네 학교에서 몇 명이나 갔어.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그 학교에서 뭐 입학 설명을 하러 왔는지, 뭐 올해는 이제 아예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경우로 이렇게 해서 작년도 우리 학교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외고일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외고만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고도 그렇습니다. 일반고도 가령 이제 경기도 일산에는 서강대학교가 꼭 가는 입학 설명회를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산에서 몇몇 학교만 그립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거기 지역에서 우수한 애들을 뽑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런 대학이 갑니다. 그런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뭐 성대를 많이 가느냐, 서강대를 많이 가느냐, 한양대를 많이 갔느냐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우리 학교는 저 대학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 대학이 잘 안 뽑는지, 반대로 잘 안 써서 안 뽑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써면 되는데 애들이 안 써요. 스스로 안 써요. 그럼 그게 다시 원인이 되고 그게 또 결과로서 안 뽑히니까 안 지원하니까 안 뽑혀서 또 더 안 지원하게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선배들이 써줘야 됩니다. 좀 써줘야 그 학교도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고려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4곳 정도는 6회 중에 4곳 정도는 학교의 의견을 따르고 한 2곳 정도는 저와 같은 사람이나 뭐 학생 스스로나 이렇게 꼭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도 한 2곳 정도는 그렇게 섞어서 6회를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을 다 드렸고요. 아까 어떤 분이었죠? 한 분만 제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영재고 학생이 고대 학추 쓰는 거, 네, 그거만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네,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장시간 제가 오늘 또 이게 수시 마지막 설명회라는 것 때문에 저도 좀 더 이제 좀 잘해드리려고 내용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이 카페에 여기다가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수시 지원도 하시고 또 어쨌든 정시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수시 준비하는 경우에 수시도 잘 됩니다. 난 꼭 수시에 될 거야. 정시는 생각도 안 해. 이런 경우보다는 하여간 수시 정시 끝까지 또 정시를 염두에 두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태도나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시 준비에 모든 걸 다 쏟아붓지 마시고 그렇게 정시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마음으로 늘 이제 수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으셨으면 여기 1번이나 하트 같은 거 이렇게 날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모두 다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